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도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2년도 내 세일스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준비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그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서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사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사건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죠.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히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뭐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근데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이번에 우리 지역 기관이니까 정승호 장관이 꼭 계셔야 됩니다.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목포 사무소 승격해주고 자기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너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좀. 네, 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사퇴 의사를 접으신 게 아니네요. 뭐 지금 제가 결국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지 건강상의 이유 등등 해서 사퇴하겠다. 대통령 오시면은 반드시 사퇴 의사 전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이신데 제가 뭐 그런 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좀 전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 속에 장관의 거치라고 하는 건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 안에서 저희 책임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시고 또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시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최고의 운명 공동체인데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있는데 왜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또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의지 없는 게 결국은 저는 검찰의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하고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은 전 상당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은 이제 수사 개시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남아있는 권한을 갖고 검사들이 또다시 권한을 갖다가 또 오용 남용해갖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에 대한 현재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정부에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해당은 보안 사건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뭐 전 총리는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뭐 전당대회하고 연관이 된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일종의 무책임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 장관님께서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또 장관님도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서 만약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 어떤 이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통령 탄핵으로 생각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몰락은 이미 김무성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해서 사무총장 임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어요. 그게 결국은 레임덕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과거에 한번 선례를 보셔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과 최측근이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국민적인 토론을 하시고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여론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당에 있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억울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법학 전문 교수들, 전문가들 해서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고 가는 게 결국은 우리 장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 건의도 당 지도부도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최근에 보안사건 폐지 반대가 61입니다. 찬성은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폐지 반대가 46입니다. 폐지 찬성이 39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세 답을 가까이 반대입니다. 예, 의원님 그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의 대표 아니셨습니까?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에 또 복귀하셔갖고 지금 뭐 전체회가 열리고 추후 소위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또 국민적 의료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피해 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예,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제가 느꼈던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내 얘기를 믿어주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요구 송치되었고 보안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쉬운 일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강간 사건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나는 이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자에게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마지막 대화를 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한 절차가 있었거나 설명이 있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 구속이 됐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뭐 많은 피해자 단체에서 저희 법무부도 직접 방문하셔갖고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의견 그런 의견들을 또 종합해갖고 법무부가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계속 있었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정권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특히 불송치되거나 하는 이런 사건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들, 사기라든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은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의 그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1분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님만 하시고 전부 다 그 시간 내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있을 땐 1분 추가를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개혁이 실제로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받지 않는 권한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가 검찰이나 검찰 판단 하나로 억울하게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총선을 반드시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회적 약자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 질문할게요, 법무부 장관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 줍니까?
지금은 뭐 본인에게 사회적 약자, 경찰 성폭력 관계에서 피해자, 구체주고 네. 예,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강력범죄, 살인 사건까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아까 김남희 의원님 말씀처럼 변호사, 법조인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약자에 대한 범죄 그리고 강력범죄까지 변호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불송치 사건인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국선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대화를 장관님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의 신청 단계 그리고 또 송치 단계까지 그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변호인이 활동해주고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안 그 처리 과정에서 꼭 반영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저희도 관련 자료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기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좀 더 있으십니까? 예, 아까 이쪽은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민 의원님, 예, 그리고 손솔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아까 김승원 의원님, 예, 이성윤 의원님,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서로 한 분, 두 분씩 뭐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대체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언론에 온통 장관님 사의 표명했다는 기사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났더라고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더 할 일 없다는데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공식 표명 아니다 진화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정성호 사의에도 이친묵,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한다. 여권 결국 전대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에서 보는 시각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당의 전당대회,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전당대회 이전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무부 장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법무부 장관은 그에 반대하니까 사의 표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지금 다 이런 기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 보안수사권, 검사의 보안수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것은 그 반대하는 숫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장관님 그거 보셨죠? 여론조사 나온 결과. 네, 뭐 언론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 보안수사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인식을 가장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님 입장이시라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 같은 걸 고려하셔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여당 국회의원도 설득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여당의 어떤 전당대회 필요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 아닌가요? 의원님 뭐 그 보안수사권 폐지가 저는 뭐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소청 중정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미루면서 만약 저나 뭐 정치권의 저희 여당 쪽에서 이걸 전당대회 관련지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전당대회용이 아니라면 그러면 국민 여론이 보안수사가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 여론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여론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 개정에 반영하거나 또는 대통령께 부당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이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뭐 아시는 대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단이 만들어져 갖고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통해 갖고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그 최종 결론이 매우 그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장관님께서는 뭐 건강 문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장관님으로서의 어떤 소신이 있고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청와대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에 지금 오셔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여야 의원들 간에 또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게요. 보안 수사가 있고 보안 수사 요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 요구를 먼저 합니다. 경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안 수사 요구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미루기 수사, 감추기 수사,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지금 변호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어쨌든 뭐 사건 지연 문제라든가 또 부실 수사 문제 또 사건의 암장 문제는 저희 입법 과정에서도 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갖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저희 부탁드리고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를 넣고 또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는 경우에 대한 장치도 만들고, 그러나 여기서 부족한 것은 검사가 폭주하거나 암장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기 논의 안 오셔서 그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의 문항이 경찰의 보안 수사가 부족할 때,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럴 때는 질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이 많이 내고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왜곡해서 나온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 나가고요. 곽규택 의원님 대체 토론했고, 다음 이성윤, 김민전, 김용민, 김태규, 박은정, 주진우, 손솔, 박형수, 김승원, 요렇게 지금 신청하셔서 순서는 요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다음 여러분들의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김용민 의원님 먼저 대체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장관님의 사퇴 논의가 저는 이게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계속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 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여당의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뭐 검찰 내부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청해야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은 피해자의 권리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우리가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 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헌재는 계속 발표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 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투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법정 정리하면 의견의 되죠?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김민전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요. 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침해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의 비난은 선관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의 조직은 법원이 사실상 선관위의 머리고 선관위의 사무처는 손발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 선관위만 해도 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가 송파 선거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원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태는 법원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헌법상 법원과 선관위는 분명히 분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의 위원장도 대법관이시고 각급 선관위원회의 위원장도 다 지방법원 원장들이시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머리는 숨어 있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송파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 소속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 법관이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마음대로 폐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법적 절차에 거치지 않는 투표함의 폐기였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도 최근에 현장 점검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약 4만 표가 투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분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법관이 위원장이시니까 법원이 상당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은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은 하지 않지만 법관이 하죠. 그리고 그 법관들은 주로 각 지방 법원의 원장들이 각급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숨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선거 소총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라는 게 과연 뭔가요?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네. 셀프 가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그 스스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선거 소총을 국민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나요? 선거 소청에 관련된 업무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 재검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선거 소송이라면 법원이 심리 대상이지만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판사이시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의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은 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판사들이 위원장으로서 어디 뭐 해외여행 가시고 뭐 수당 더 받으시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수원지법에서 사실 국민들이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만 해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율을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율을 조작한 직원들의 메신저에 대한 영장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수원지방법원장이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답하신 거예요. 잘하십시오. 예, 전주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장관님이 더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그 검찰 개혁에 이 직면할 때마다 검찰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사직서를 내죠. 사퇴 초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이 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죠. 그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을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에 이번에도 검찰총장 직무 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근데 의원님 그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좀 남아있던 문제인데 공소청 중수청에 설립된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뭐 일부 여러 가지 좀 작은 건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안사건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었습니까?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국회 이름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무 검찰에 있는 그 수사 인력, 직접 수사 인력, 검사 한 2,200명, 그다음에 그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도 지금 공수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대부분의 인지부서에서도 공수 위주만 하고 있거든요. 그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최대한 전에 직접 수사와 관련됐던 인지수사와 관련됐던 부서들은 뭐 저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은 맞는데 네. 지금 10월 2일 날 지금 69일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인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번 제가 법사위에 때도 장관님께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뭐 행안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저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것은 바로 그 수사 인력을 남겨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 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등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의 수사 인력을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청 공수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안수사권만 폐지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 검찰에서 큰 업무들을 맡아보셔서 알겠지만 보안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안수사 요구를 하든 또 재수사 요구를 하든 또 그다음에 공판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될 건지를 좀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국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다시 수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수사 인력 양교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예,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예, 행정처장님. 네. 아마 처장님도 새로 오셨을 것 같고 저도 새로 와서 서로 데뷔전이라서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지방에서 그 부장판사 할 때 선관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구선관위 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제가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바지사장이라는 속된 표현이 가장 정확할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건 그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잘 뭐 대부분 다 지금 그 실질적인 선거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모르고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받고 결제 서류 도장 찍어주고 이 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관위원장들의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시면 저도 경험해 봐서 알고 법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선관위원장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건 맞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관장이 그 지경이면 그 선거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시겠죠, 그죠? 배제시키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법관들을 선거관리 업무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건 입법 정책적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모범 답안이긴 한데 아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없앤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선관위도 그 중앙선관위가 있고 또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군구 선관위가 있는데 시군구 선관위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관이 좀 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게 맞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사무처장님, 네, 섬처장입니다. 그 직무감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 직무감찰 부분 그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논의가 좀 있었죠. 그게 해석 논의 갈렸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을 해석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졌으면은 혹시라도 이번 같은 사태가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조금 더 감시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답을 못 하시네요, 그죠? 법무장관님, 검찰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검찰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검사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제도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일단 그 검사 제도가 만들어진 역사적 연원이 제가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정의를 좀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네네. 제가 아직 요령 부덕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거는 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검찰청이 없애는 게 선이고 그 다음에 기소 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하게 개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안 수사권조차도 마치 얘기하는 게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안 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거는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뭐 그 검찰의 그 수사에 관련된 권한은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다만 과거 우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것들 과용해갖고 한 그렇죠. 그런 것 사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달됐다를 떠나기 이전에 과거의 검찰의 행태가 그랬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도 개혁을 논할 때 어느 기관을 악으로 두고 악마로 규정 짓고 그러고 나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제도 개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는 그 선악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하시고 주진 의원님, 손소리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그 사의 표명 언제 하셨는지를 뭐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는 그 전에 훨씬 전이라고. 여러 달 전부터 이미 이제 그 공소장 중수청이 설립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그건 뭐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은 거고, 그냥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도 아니죠, 한 뭐 좀 상당 전에 전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제가 할 일들은 대충 끝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법무부 안에서 또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규정이나 출입국이나 범정에 관련된 정착들, 제도 개혁들 를 대부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참 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부분 그 날짜가 훨씬 전이었는데 지금 이게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에 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걸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검사의 보안 사건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는 필요하죠,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는 수사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보안 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 그 국민들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도 지난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의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질른 이 검찰 권력을 개혁하는데, 그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채널A 보도로 민주당 신천지 유입설 당원, 이게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 경기도 지역에 수십 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고 지금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십 명, 몇 명 가입한 게 무슨 민주당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그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검찰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언론에 이것이 나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권 폐지 국면과 맞물리면서 마치 그 합수본에서 지금 이게 저는 수사를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과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에 수십 명이 뭐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민주당과 신천지를 연관시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이 검찰의 어떤 뭐 그 검언유착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챙겨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상정된 7항, 의사일정 7항에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 참여권 관련해서도요, 그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행법이 지금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규정이 거의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으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공소 진행,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피해자 의견 질술권뿐만이 아니라 증거라든가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일환이었고요. 지금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검찰개혁 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말씀하셔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형사 절차에 피해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에 정치자금법 결론이 났는데요. 네. 이것이 633 원칙에 따라서 내년 1월 말에 선고가 끝납니다. 확정이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재판 소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소원이 만일에 이것이 신청이 되면은 보궐선거 국면에서 2월 말까지는 이 재판 소원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정성호 장관님. 예.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본다. 이렇게 직접 소신을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은 이왕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보안 수사권 폐지로 서민이 더 피해 본다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쨌든 그 보안 수사권이 유지됐을 때 그 유지된 보안 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다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다시 어쨌든 뭐 좀 바뀌었. 소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장 저는 뭐 변화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네. 어쨌든 보안 수사 유지 폐지를 넘어서 갖고 우리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은 기존에는 보안 수사권 존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이 있다가 지금 김민석 그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보안 수사권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안 수사권 존치가 보고를 했을 때 보안 수사권 존치가 어느 정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면 폐지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갖고 제가 대통령께 따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이건 총리실에서 주관해 갖고 아니 중요 보고니까 직접 뭐 총리가 보고를 하든 장관이 보고를 하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수처 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악들,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서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찬성하느냐, 장관은 찬성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뒤로. 근데 정부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결정이 됐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7대 범죄 검찰에 부분 송치한다는 거 저는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하는 범위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 민주당 당론이 옳습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제가 그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과연 그게 적절한 범위인지를 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셔 갖고 정말 빈틈이 좀 없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 제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거는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 피해 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 받은 거, 마약 사건, 간첩 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 마약, 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 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다중 피해 사건이 전문적인 범행일수록 보안 수사권 존치가 좀 저는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의원님 견해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그 경제 범죄들, 보이스피싱이든지 다단계 사기 사건이든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의원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신 거예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강간 살인마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견제하는 현재 세력이 있고 견제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경찰이 버젓이 지금 증거를 직접 인멸하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 그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보도가 되는 판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감독을 포기하고 방기해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도 좀 소신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뭐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들이 상호간에 충분히 견제되고 서로 통제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셔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안 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뭐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거야. 아니,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피해자가 따로따로 돼 있었을 때 이게 피해자가 다중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서로 다 나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있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 안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사기구나 하는 경우가 밝혀지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사기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사기고 모아서 봐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사기가 모아서 봐야 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전체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1.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 문제가 있으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이걸 기소하기에 부족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라. 지금 이거는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직접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제도는 그리고 이 안에 약자의 이야기, 약자의 권리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이 신청을 통해서 또 송치돼서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보안 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를 안 합니까? 기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걸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재판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또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오늘은 좀 놓고 우선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 하시죠.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자 위원장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곡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왜곡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예, 이것을 마치 수사가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토론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 없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쯤 해서 가는 것으로 하시죠. 저도 오래 기다렸거든요. 자, 토론할 수 다음은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좀 이따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고요. 예, 손소로 의원님, 예, 네,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네. 지난 전체회의 때 저희가 국민의힘 최영중 전 시의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이후에 또 보고 받으시거나 살피신 게 네,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 담당했던 검사 그 또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여러 말씀들을 하셔갖고 저희 내부적인 조사까지도 대충 마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 전체회의 전 오전에 가서 뵙고 왔고 전체회의를 하는 중에 청주지검에서 브리핑을 했고 다녀와서 한 이틀간 이제 뭐 경찰 쪽에도 확인해보고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데 사실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설명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에게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하신 게 있거든요. 청주지검에서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최영중 전 시의원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단히 중대한데 구속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경찰의 여러 보고 문건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려는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어서 지금 최영중 시의원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공방할 때 특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차장검사님이 말하는 방식은 경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핑퐁이 되는 걸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든 경찰이든 아동에 대한 성매수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강력하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요.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고 의제강간을 혐의를 받는 자가 공천까지 받아서 시의원 당선까지 된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도 그렇고 4월 3일 윤석열 탄핵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도 달려오고 여의도로도 달려오고 한남동으로도 달려와서 저는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란을 진압하는 뭐 응원봉 그리고 키세스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소가 벌어지고 벌금이 나오고 한남동에 달려갔던 교사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와서 내일 모레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좀 최근에 그 내란을 청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그 집행 거부 뭐 일련의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입건돼 갖고 처벌이 개최했다는 얘기를 아주 최근에 들었습니다. 들어갖고 좀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요. 예. 저희들 어떻게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벌금이 나온 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 뭐 접수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7월 28일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월 3일부터 1월 6일 그때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구속되지 않겠다고 체포되지 않겠다고 한참 난리를 치던 그때예요. 그때 한남동에 시민들이 달려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란을 벌인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교사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 일련의 내란 청산에 나섰던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이걸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헌정유린 사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서겠나?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행동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시고 꼼꼼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그 대체 토론하시면서 아까 저기 의사진행 발언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린다고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부터 1분 하겠습니다. 점잖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개입이 많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지금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의사 진행에 다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물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것은 정식으로 5분 시간 내에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그 정도가 허용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점잖게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네네. 자, 보완수사권 즉 기능이 뭡니까? 보완수사권 왜 필요합니까? 예, 뭐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결돼 있는지 안 됐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증거 수집돼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완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보장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판은 3심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은 항소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고까지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피해자건 피의자건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건.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이 1차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게 보완수사권입니다. 그 2차적인 수사권이죠. 이 인권보장적 기능이 있는 거를 전면 폐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몇 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발의했고 다른 의원님도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의견 진술 기회, 사실 확인, 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또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보완수사를 폐지해버리니까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 확인, 의견 조회, 면담 이것과 임의 수사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임의 수사입니다. 그럼 차라리 임의 수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 수사는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건 수사를 못하게 아예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이런 방식으로 임의 수사 방식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인권보장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를 폐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의 편에 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똑같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장관님, 이 장관으로서의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한 법률가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보안수사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뭐 그러한 그 우려들을 저희 고려해 갖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 부분도 저는 대단히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논의하지요. 근데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의견이 있어야죠.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게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입니까? 근데 정부의 입장은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폐지했을 때 우리도 뭐 폐지하는 그 자체만 봐서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보완해 갖고 보안수사 폐지 원칙은 관철하면서 지금 나오는 여러 보완했다는 가지 겁니다. 보완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 몇 개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주진우님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범죄들에서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자는 더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범죄를 피해를 보는 모든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겠다. 그거는 선택적으로 범죄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건강 나쁘시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불합병이 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장관님 마음속에는 그게 다 쌓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아까 쌓여갖고 명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법무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 한 탓도 있고요. 제가 뭐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박형수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아니 이걸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간사와 위원장의 위상은 달라요.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릴 겸 위원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이 왜 위원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러분 여기서는 보안 수사는 왜 보안 수사인가요? 법무부 장관님. 그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증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1차 종결하고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검사는 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할 때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없는 보안 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에 검사의 수사는 삭제되어 있고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일차적으로는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사가 하던 중대범죄 7개의 중대범죄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수사관 역할을 하던 사람들, 일 잘하는 경찰 등이 모여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국민 여러분, 그 중요한 수사들은 수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검사가 하는 보안수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저 경찰 못 믿겠어 라고 할 때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이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관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는 제대로 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그리고 검사가 하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장난치지 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10월 2일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이 출범한다. 이 법안은 벌써 2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무부 장관 좀 말씀하십시오.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다음은 아니 오늘 국민의힘은 들어오셨고요. 저희는 벌써 아주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1분 포함해서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국민들께 간사님, 일단은 이 법사위원장 여기서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께 일단 허가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계속 어기시면서 이렇게 위원장님 발언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은 적법한. 아유, 또 제가 발언하는데 또 끼어드십니다. 예. 예전에 같이 할 때는 그거는 안 하기로 서로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가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오시고요. 저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요. 예, 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승원 간사님. 예. 저희도 뭐 6년째 법사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의의 정리 정도이고 오히려 또 제가 가만히 계세요. 또 그러시네.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예? 그러지 마세요. 아니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화를 내야 그렇게 지역 좋아합니까? 끝나고 나서 조용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의사를 저만큼 잘 진행하겠습니까? 예,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존폐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이 있는 현재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A 회사에서 근무했다가 B 회사로 이직한 그 직장인에 대해서 A 회사의 사장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영업비밀 침해했다. 경찰에서는 갖고 나간 게 없으니까 무혐의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수사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1년씩 2년씩 끕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에 변호사가, 회사 측 변호사가 사건 좀 종결시키지 말고 조금 지연시켜 달라. 그렇게 해갖고 그걸 1년씩 2년씩 끕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소인이 B 회사를 못 다니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무직으로 살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갖고 있는데 3명을 갖다가 구속을 해야 되는데 3명이 같은 공동정범이고, 그다음에 구속을 해야 불법 수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하고 1명은 봐줍니다. 그 1명이 나중에 그 2명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수익을 1명이 관리하고 나중에 형사 절차가 끝나면 그걸 갖고 또 나눠 갔습니다. 2명만 청구해달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누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불법 수익을 가진 사람이, 강자들이. 마지막으로는 추징만 해도 그렇습니다.
70억, 80억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변호사가 추징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계산하기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추징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불법 수익 환수 못하죠. 두 번째는 가석방이 또 용이롭습니다. 추징이 없으면. 그런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은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이게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뭐 행형이면 행형, 모든 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조직 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그 13세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거,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반환시킨 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근데 뭐가 부실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청구를 했고, 혹시 미진한 거 있으면 경찰한테 수사 전화해서 거기다 그냥 수기로 넣어서 도장 꽝 찍어서 청구하면 되는 일을, 통신 내역 기각을 한 사례가 그 경찰 수사관도 자기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조직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수사를 왜곡해도 잘못해도 왜곡하고 남용한 그 검사들 지금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오히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어쨌건 지적을 받으면 자기네 식구도 구속시키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4중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검찰에 이런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 민주당 또 여기 범여권 법사위원님들이 그 보안책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은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응원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고, 수사가 문제가 되면,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되면 좀 범죄별 수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수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다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가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시킬 수 있으니 모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간접 사실, 또 간접 증거와 양형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그걸 전자화시켜서 데이터 센터에 보관시켜 놓으면 언제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또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쫙 하면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까지 다 검증이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수사 자료, 증거, 양형까지 다 담아두면 장난 못 칩니다. 특히나 법 왜곡죄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변호사가 꼬신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 장관님, 또 중수청, 또 행안부 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은 저는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사명감을 갖고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안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정말 중국까지 전국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드린 국민의 그 생명, 재산, 그 인권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의원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런
그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미 원칙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죠. 피의자든 피해자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갖고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인권 보호고 또 정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빈틈이 없게 많이 좀 고민들 해주시고,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전권은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로 입건할 수 있는 권한도 전적으로 이제는 경찰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의 독점권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여야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제가 또 세밀하게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예?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예. 금방 말씀처럼 수사의 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사하고 나면 기소는 누가 하나요?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견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영장 청구권도 다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나눠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그 경찰이 그 안에서 부패하거나 폭주하거나 그리고 암장하는 일이 없게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검찰판 장윤기 사건 아닙니까? 이 범인은, 이 범죄자는 아동 성착취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무기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국힘당 전 시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공천한 사람은 김진모 국힘당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힘당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통신 내역을 경찰이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통신 내역을 기각했습니다. 통신영장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은 만약에 이렇게 잘못됐다면 바로 체포됩니다. 국가수사본부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이 성착취,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 대해서 통신 내역을 기각했어요. 누가 견제해 주죠? 그나마 저희들이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상대 여성이 의도가 있다는 등 미성년자라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데요. 이 당협위원장과 청주지청의 차장검사는 남부지검에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구속영장이 거부당했어요. 이런 자가 세상을 지금 돌아다녀요. 피해 아동 쪽에 전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검사가 이렇게 해서 통신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거부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까? 검찰은 왜 이거에 대해서 대검은 왜 반성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손소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갔더니 우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지검장에게 찾아가면, 지청장에게 찾아가면 의원님 저희가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잘못됐는데 빨리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영장이 부족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다 체크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지검장도 차장도 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식구 감싸기구나. 이런 일이 그동안 이재명에게 있었고 서영교요? 서영교 검찰에 수사받아서요. 1심, 2심, 3심 똘똘 말려서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때 공안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저는 온갖 것 다 털려본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저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학의는 누가 덮었습니까? 경찰이 덮었습니까? 검사가 덮었습니까? 한동훈, 천하문 누가 덮었습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4년 동안 보안 유지하라며 재판에 넣어놓고 똘똘 말아서 했던 그 사람들 4년 만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증거를 조작한 재창영이 실장님으로 변했다는 걸 국정조사에 나와서 다 이야기됐어요. 그 검사들한테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박상용 검사는 전화하잖아요. 그게 제 목소리입니까? 박상용의 목소리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검사들 이게 한 해 두 해입니까? 이 국힘판 장윤기 사건, 검찰판 장윤기 사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소송법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법 안에 없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것을 보안수사 요구로 보완하고 그리고 기소권으로 영장 청구권으로 검사가 견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영장을 다 기각했는데 빨리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져갑니다. 만 12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입니다. 이걸 왜 언론들은 안 쓰죠? 이걸 왜 국민의힘은 사죄하지 않죠? 이 최영중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또다시 물타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대환이법을 만들고 구하라법을 만들고 사랑이법을 만들어 온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입니다. 저는 약자들은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강자들은 온갖 변호사와 검사 아니면 다른 내용을 써서 다 빠져나갑니다. 아마 적당히 합의 봤다고 하면서 적당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법무장관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검사들과 어쨌든 뭐 다른 그 외부 인사들과 유착 관계 문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공수처에 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응당한 뭐 처벌을 받을 것을 보고 있고요. 다만 사건 자체는 지금 뭐 검찰 지휘부나 그 경찰 지휘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그리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러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